안녕하십니까. 사카오TV의 김병재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내내 장마라네요. 유일하게 월요일 쉬는데 월요일 집에 내내 있게 생겼어요. 쉽지 않아. 에휴. 오늘은 대기 손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해요. 되게 손질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가 배운 스타일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손님이 맥주를 주문하셔서 맥주는 8대2로 따라주세요. 나머지 맥주가 남았으면 저렇게 돌려서 거품을 내서 따라드리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저희 가게 맥주는 기린 병맥주입니다. 항상 생맥주 같은 병맥주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는 분마다 가끔씩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생맥주가 맛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병맥주입니다. 대신 잔이 우수알이라고 해서요, 이 바늘처럼 얇은 잔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맥주 못지않게 맛있어요. 와인 잔도 그렇잖아요. 잔이 얇으면 얇을수록 이 혀에 닿을 때 느껴짐이 확실히 틀리잖아요. 맥주 잔도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극대화돼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맛있어요. 보통 대게 같은 경우는 한 마리로 올 때도 있고요. 오늘처럼 저렇게 이제 다리만 모아서 올 때도 있는데 오늘은 2마리 분량이 이렇게 다리로 들어와서 저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찌지는 않습니다. 이 되게 통으로 들었을 때는 당연히 쪄서 준비한 게 맞는데 다리만 들어왔을 때는 그냥 적당히 물 넣어가지고 소금 약간 넣고 이제 데치죠. 그렇게 한 후에 저렇게 랩핑을 해놔야 돼요. 이유는 그래야 저기 랩핑을 해놓게 되면 수분이 빠지지 않고요. 수분이 이제 갇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손질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수분 때문에 안쪽에 있는 살이 마르지 않고 촉촉해져 가지고 나중에 되게 껍질을 깔 때 벗기기가 수월해요. 제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데치고 나서 바로 뜨겁다고 해서 랩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둬버리면 사람들마다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80%는 안쪽에 이게 수분기가 다 빠지면서 말라버려가지고 살이 껍질이랑 다 들러붙어서 벗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쁘게 안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참 대게가 많이 들어가네요. 저 되게 맛있어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방송 하려고 참 영상을 이렇게 만들 때마다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참 어색합니다. 다른 분들도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가게에 있을 때는 조용하게, 영업할 때는 조용하게 하는데 그 외에는 친구랑 있을 때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친구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죠. 원래 일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묵묵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워낙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점장님들이 엄하다 보니까 그 스타일을 보고 배운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조용하게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일만 하고 싶은데
계속 떠들어대요. 입이 모터를 다는 느낌이에요. 옛날부터 느꼈지만 이 종태라는 친구는 입이 조용한 날이 없어요. 서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못 잡아먹어 싸운다래요. 대기를 설명하는데 친구 호박지를 깠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뒤에서 까는 걸 안 좋아해요. 앞에서까지. 대기에 다리가 저렇게 들어오면 저렇게 이제 뭐라 할까요? 저 허벅지를 해야 되나요? 참 설명이 굉장히 힘든데 저렇게 양쪽을 가위로 끊어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저희 장국 끓일 때 저대로 쓰질 않고요. 저거를 한번 더 구워요. 저희 가게 스팀 컨벡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싹 굽습니다. 그러면 수분기가 확 날아가거든요. 그럼 수분기가 날아가면 향이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다른 생선 뼈라든가 새우 머리랑 같이 이제 다시를 내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장국에 그 대게 향이 엄청 진하게 우러나와요. 나중에 되게 사드시고 껍질이 남았다 그러면 껍질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집이면 뭐 오븐기 에어프라이기 있으면 에어프라이기에다가 구운 후에 국물 낼 때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물 내기 전에 살짝 굽고 나서 너무 타면 탄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굽고 나서 이제 다시를 내면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가끔씩 라면에다가도 저렇게 넣습니다. 저 보면 꼭다리에 살들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국물이 더 잘 우러나와요. 뭐든지 재료는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통 일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 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으면 생활하면서 뭐 정말 일본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몇십 년 있었냐는 것이고 몇십 년 있었던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일본에 있으면서 많은 걸 이제 보고 겪었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선도 그렇고 모든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부분이 굉장히 감탄했을 때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방금 이 대게를 칼로 까는 본 영상을 손질한 법을 제가 나왔었는데 저렇게 이제 껍질 쪽을 살짝 찍어서요 칼집을 줘요. 그런 후에 안쪽이 살짝 틈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칼로 그어서 저렇게 이제 끄트머리로 해서 끊어줍니다. 저게 끝이에요. 참 수월하죠. 지금 하는 동작이 살을 끊는 게 아니라 껍질만 저렇게 제거를 한 도려낸 부분이라서 저 후에 살짝 돌리면 쉽게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벗기면 굉장히 수월하게 벗겨져요. 좀 더 봤지만 랩핑한 후에 해야 그 수분이 빠져나가질 못해서 나중에 벗길 때 보면 이 살이 촉촉해요. 근데 랩핑을 벗겨놓고 식혔다. 나중에 그러니까 대게도 상태가 좋으면 좋은 걸 받아올 때는 뭐 괜찮은 날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말라가지고 다 붙어 있어요. 이 살들이 껍질이랑. 그러면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손님한테 나가기 애매하죠.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다 발라버리죠. 다 발라버려. 발라서 가끔씩 대게 내장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비벼서 묻혀서 드리는 편이죠.
녹음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간만에 또 전화 통화 좀 하고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쉬다 보니까 월요일마다 전화를 드리는 편이에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뭐 저렇게 양 끝쪽만 이제 살짝씩 칼집을 준 후에요. 손으로 그냥 살짝만 비틀면 껍질 부분만 틀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그 안쪽으로 칼로 긋게 되면 살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잖아요. 안쪽에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살짝만 칼로 그어서 벗기면 수월하게 벗겨져요. 근데 칼로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나중에 가위라는 법도 제가 영상으로 같이 찍어놨거든요. 저기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참고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요즘에 막 노량진 가서 수산물 사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대게 다리만 따로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는 통으로도 자주 봤는데 보통은 대게 같은 경우는 다리만 파는 업장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대게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대게 다리만 사셔서 집에서 간단하게 데쳐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나머지는 무한 반복입니다. 제가 손질해서 제가 찍은 영상으로 제가 편집을 한다는 게 참 어색합니다. 이건 내 동작 저랬었구나 그러면서 칼 하나는 잘 샀다. 일본에서 친구가 이제 사준 칼인데 당연히 도론제가 냈죠. 칼이 굉장히 멋있네요. 칼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집에서 칼 쓰기 어렵다 그러면 가위로 저렇게 끄트머리 쪽만 칼 안쪽 부분이 좀 힘이 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으로 살짝만 이제 저렇게 끊어줘요. 그러고나서 안쪽 저렇게 대게 다리의 안쪽 부분이 이제 틈이 되잖아요. 그 틈을 비스듬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이 찢어지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짜라라따 깔끔하죠? 참 쉽죠? 네, 저렇게 안쪽 부분으로 들어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김병주 씨 보이십니까? 제가 제 입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끄트머리를 끊어주세요. 아니면 살을 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런 경우입니다. 아시겠어요? 별거 없죠. 근데 가위로 하면 저렇게 하면 훨씬 편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일식집이잖아요. 칼 하나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가위로 쓰면 이제 좀 프라이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이상 사카오TV의 김병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